이분자 제거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 메커니즘은 양성자 제거랑 이탈기, 이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이분자가 참여한다고 해서 이분자 제거 반응이고요. 이제 이 분자가 RX죠. 이 RX에서 할로젠이 달려있는 이 탄소가 알파 탄소, 그리고 그 옆에 베타 탄소가 있고요. 그 베타 탄소에 달려있는 이 수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베타 수소 제거 반응 이라고도 합니다. 염기가 쓰이고요. 친핵성 취환 반응처럼 마찬가지로 이탈기로서 X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거 반응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이 결합이 생겼고 염기는 H를 뜯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SN2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입체물이 입체물이가 아니고 입체장이죠. 입체장이가 이제 클수록 이번에는 얘는 친액체라고 하죠. 친액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따라서 입체 장애가 큰 3차 같은 경우는 SN2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OH더라도 이제 H를 뜯으면 이건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친액체인지 어떤 게 염기인지는 문제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반응이 E2냐 SN2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염기 같은 경우는 입체장애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때 E2 반응의 위치 선택성이라고 해서 짜이제프 룰이죠. 이제 E2 반응을 했을 때 결국에 베타 수소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 베타 수소에서 선택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덜 치환된 알켄보다 더 안정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치환을 물어보시면 이중결합을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었을 때 이중결합의 가지가 몇 개냐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이니까 세 개가 가지 달린 게, 즉 더 많이 치환된 게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베타 1, 여기 베타 2라고 했을 때 제거된 게 여기 베타 2가 제거됐고, 여기를 베타 1이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이라고 하면 이쪽이 주생성물, 옆이 부생성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입체 더 많은 치환을 가진 걸 짜이제프 생성물이라고 하고 덜 치환된 거를 호프만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E2 반응은 위치 선택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입체 선택성도 있어요. 이제 비대칭 알켄이라고 해서 대칭이 아닌 건 시스와 트랜스 두 가지 기하의 성질체를 갖는데, 일반적으로는 트랜스가 더 안정한데, 트랜스가 더 안정한 이유는 이거는 입체 무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까 비교하신 게 입체 장애, 이거는 SN2에서 나왔죠. 입체 장애와 입체 무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입체 장애 같은 경우는 친액체의 접근성에 관한 거예요. 입체 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들려 있고 가로질러져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들려서 입체 무리를 받는다. 따라서 입체 무리가 더 적은 트랜스가 일반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뭐보다 같은 위치의 시스보다.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입체 특이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입체 특이성. E2 반응은 아까도 보셨듯이 협동 반응이에요. 협동 반응이란 염기와 이탈기가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준평면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랑 이탈기가 거의 동일한 평면인 상황인데, 지금 탄소가 있을 때 여기 HCCX, 다음과 같이 이건 뭐 뉴만트 형도인데 옆에 있는 걸 입체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같은 평면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같은 평면 안에 놓여 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H랑 X가 안티로 와야지 더 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는 입체 특이성이라고 하고, 오비탈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전이 상태를 그려서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체 특이성은 뭐냐? 내가 입체를 만들었을 때 탄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H와 Br을 이렇게 예쁜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염기가 H를 공격하면 이중결합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이탈기가 이렇게 이탈을 해서 결국에 염기가 공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짝꿍이 만든다는 거예요. 내 눈 앞에 있는 이 R1이 같은 곳을 보고요, 내 눈 멀리에 있는 R2가 같은 곳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틀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제 R1이랑 R2랑 이렇게 만나고 있고, R2랑 R1이랑 다음과 같이 크로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1, R2, 그 다음에 R2, R1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질에 강한 염기를 처리하였을 때 일어나는 이투 반응의 주생성물과 부생성물을 그려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써있는데요. 현재 CL이 달려있는 여기가 알파고요. 베타를 봤을 때 베타1, 베타2에서 베타1 같은 경우는 얘는 수소가 없죠. 수소가 없고요. 베타2 같은 경우는 수소가 무려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나 뜯으면 되겠죠. 따라서 아무거나 뜯었다라고 생각하고 알파랑 베타2에다 생성물만 그릴 때는 다음과 같이 다른 거 다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때 Cl-가 떨어지고 염기는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밑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얘는 똑같이 알파 있고 베타 1, 여기는 베타 2가 있습니다. 이제 베타 1, 베타 2에서 베타 1은 여기는 수소 없고요. 베타 2는 수소가 있긴 한데 수소가 1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 특이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 입체 특이성을 그림을 좀 그려서 아까처럼 안티 준평면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수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 있고 반대는 CH3 이렇게 달려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똑같이 요 거대한 걸 그냥 R1, 그리고 얘를 R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Cl 이렇게 있고, 회전을 시켜보시면 여기가 R1, H, 돌려보시면 H, 그 다음에 이렇게 R2, 이렇게 형태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염기가 공격을 하겠죠. 염기 공격, 이중결합, 이탈기 이탈. 다음과 같이 여기선 H랑 CH3랑 만날 거고요. R1이 만나는데 R1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 그리고 R2랑 이렇게 만나겠죠.
둘이 보면은 입체 무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입체 특이성을 따져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여기서는 똑같이 이투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베타 1 같은 경우는 뭐 수소가 두 개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베타 1을 생성물을 써주시면 되고, 근데 얘는 치환이 하나밖에 안 됐죠. 1치환. 따라서 아마 이 베타 2에서 될 건데, 그 베타 2는 다음과 같이 수소가 한 개입니다. 수소가 한 개라면 Br이랑 수소를 안티 준평면으로 맞춰 주셔야겠죠. 따라서 이거를 적절하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여기는 반대편에는 수소가 있네요. 그러면 CH3 H B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이쪽으로 H 이렇게 있고 CH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염기로 떼어내 주시고 이중결합 이탈기를 이탈. 이렇게 되면은 CH3 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에틸기가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랑 CH3 뭐 이런 화합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안티 준평면을 거쳤고요. 반대로 신준평면을 거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반대에 되는 생성물이 생성되겠죠. 뭐 이걸 따져서 그리자면 이거는 신준평면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1치환이고 얘는 1, 2, 3치환이고 1, 2, 뭐 3치환인데 두 화합물은 서로 다르죠. 두 화합물은 다르고요. 그 중에서 주생성물을 골라라고 하면 이제 주생성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 베타2 수소에서 하나만 생성됐다라고 하면은 신준평면은 그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부생성물이다. 그래서 따지면 총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메인은 주생성물은 안티 준평면을 거치는 다음 같은 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